네, 디지타임스 리포트입니다. IT 전문 매체, 대만의 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스의 보도, 유의미한 보도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금요일 매주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 빼놓고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 하면 SK 하이닉스를 떠올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이 된 걸까요? 엔비디아의 HBM4를 공급 중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HBM5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디지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용의 HBM4를 이미 Mass Producing and Shipp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산을 하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이미 이 HBM4와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디지타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와 HBM4E 그리고 HBM5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HBM4E와 관련된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은 HBM5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유의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협력까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이어서 만나보시죠. 2나노 공정 수율 개선과 HBM을 생산 확대에 성공할 경우 파운드리가 이르면 3분기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또 다른 파트너가 되고 싶겠지만 결국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일단 수요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2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HBM 생산 확대가 성공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구글과 관련해서 차세대 AI 칩 생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8년에 이르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이 된 걸까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어제 시장에서 1%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30만 원대 하회하면서 29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악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압수수색 이슈가 있죠. 다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사업 플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또 다른 파트너입니다. 한미반도체 보시다시피 7% 어제 상승세 나왔습니다. 29만 1천 원대.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증권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부장 쪽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 열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6%대 상승세 55,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솔브레인도 4.8%대 상승 35만 5천 원대, SK 하이닉스는 어제 2.5%대 상승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라이벌일 텐데요. 21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격 그리고 이를 SK 하이닉스가 또 어떻게 저지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TSMC 공급난에 구글과 엔비디아가 인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공급망 관리입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본 게 애플이 지금 이 공급망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고요. 또 많은 기업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급망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보는 게 지금 투자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도 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2028년용 TPU 300만 개 이상을 인텔에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디지타임스는 보도를 합니다. 인텔을 파트너사로 이제 고르는 것을 사실 고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글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텔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요 급증으로 TSMC의 생산 및 패키징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서 핵심 고객들마저라고 표현합니다. eve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핵심 고객들마저 대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디지타임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디지타임스 보도의 좀 뉘앙스를 보시면요. 결국에는 핵심 고객들도 TSMC가 너무 좋고 TSMC에게 맡기고 싶지만 실제로 그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핵심 고객들마저도 다른 기업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가장 현실적인 기회, 첨단 공정 생산보다는 첨단 패키징 사업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디지타임스는 설명을 합니다. TSMC가 담당했던 이 패키징 쪽에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일을 맡기지 못하게 된다면 AI 데이터 센터 세우는데 아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사실 빅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사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이 AI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누가 더 빨리 세우고 그리고 컴퓨팅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일 텐데 결국엔 빅테크 기업들이 인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부족, 인텔에게는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디지타임스는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유 때문에 인텔의 투자 의견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간밤에 인텔의 투자 의견을 무려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언더퍼폼이었습니다.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하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간밤에는 바이,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조 자체가 인텔에게는 기회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텔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철수를 확대한다,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게는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가 최근에 새로운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핵심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뭔가 개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번에 구조 조정이 애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집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중국 쪽의 사업에 집중됐다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문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 중국 내 클라우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 준수 비용과 사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두고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죠. 계속해서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강화하면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주권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술 업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디지타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은 확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이 정보들을 빼내가는 것을 그리고 확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죠.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다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다면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아마 한국 기업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KT입니다. K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쪽으로 최근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시장에서 또 7%대 상승 나왔습니다. 6만 원대 도달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어제 시장에서 1%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22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이렇게 된다면은 기업용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텐데 LG CNS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5%대 하락세 어제는 9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매주 이 디지타임스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AI 시대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글로벌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조명을 합니다. 관련된 변화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타임스 리포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